그러면은 ICO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ICO 등록이라고 얘기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준비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ICO 진행할 때 일단 ICO 프로젝트를 제출을 해야 돼요.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 비트코인 아니 박경호 코인, 프로젝트 이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토큰 기호가 있어요. 티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아시죠? BTC, 비트코인, ETH, 이더리움, XRP, 리플, BCH는 뭐예요? 비트코인 캐시잖아요, 그쵸? 라이트코인은 LTC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요. 이게 같이 글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완전 유니크하게 세 글자가 될지 두 글자가 될지 상관은 없는데, 이 토큰 기호를 정해줘야 됩니다. 티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로고 이미지 있죠. 이더리움 같으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돼서 B 써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로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이거는 어떤 거다. 이 프로젝트는 암호화폐를 위해서 2100만 비트코인을 만들고 1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언제 어떻게 잡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우리 합의 알고리즘은 뭘 사용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쓰고, 그 다음에 예약된 시작 시간, 끝 날짜 시간, 그죠? 토큰 플랫폼은 어떤 걸 쓰겠다, 토큰 공급량은 몇 개를 하겠다, 토큰 기금 목표는 얼마 하겠다, 그래?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 거냐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그 다음에 백서와 소셜미디어에 어떻게 링크가 되는지, 팀 멤버들의 이제 이름과 양력, 소셜미디어 링크 여부.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소셜미디어가. 옛날에는 이 소셜미디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건데, 지금 가장 핫한 블록체인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소셜미디어에 투명인가 아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이 또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 과제물 만든 거 가지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라고 한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이 사람의 경력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ICO만 소개해 주는 업체 있죠. 그런 업체 웹사이트에서 이제 본다고요. 백서가 굉장히 충실한지 여부, 웹사이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셜 네트워크 정상적으로 다 링크가 되어 있는지, 회원들 프로필이 다 괜찮은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업계에 명성이 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고 너무 형편없으면은 등록을 안 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걸 보고 내가 ICO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이제 아까 그 진행 순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거래소에 이제 코인을 상장해야지만 이 ICO가 정상적이 되는 거죠.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지 않으면 이건 스캠이잖아요. 그죠?
아니, 팔 수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거래를 할 거 아니야. 내가 투자를 해서 코인을 받았어. 근데 그걸 팔지를 못해. 그게 사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 ICO의 목적은요, 결국은 코인을 상장하는 게 ICO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거를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그 투자자들한테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이제 거래소 코인을 상장하는 방법, 상장 기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소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상장 기준이 있나? 네. 기준은요, 없어요. 특별한 기준, 이걸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법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각 거래소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그 기준에 부합하면은 상장을 해줘요. 후오비 같은 데는요, 그냥 그 심사위원들이 투표로 결정을 해요. 투표로. 그래서 보통 이제 보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그랬더니 이제 요 정도 기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화폐잖아요. 화폐가 중간에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없어져, 사라져. 그러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영속성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 기반. 그렇죠? 기반이 이게 실제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필요한 기술이다. 그리고 향후 확장성도 있다. 이런 걸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죠. 시장성이죠. 이제 과연 나오면은 이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걸 파는 사람이 있을까?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을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걸 먼저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야, 이거 법적으로 거래소 코인 상장할 때 상장 관련된 룰을 딱 만들면 좋지 않냐? 얘기하는데 그 법은 누가 만들어요?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이 전혀 지금 암호화폐 자체를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법은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거래소에서 자기 나름대로 상장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데 상장 기준이 없는 이유를 봤더니 상장 기준을 만들어 놓게 되잖아요. 상장 기준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정말 스캠이 역으로 상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코인이 대량 생산되는 것 때문에 기준을 안 만든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되게 잘해요. 토익, 토플 만점 받는 법. 미국에서는 절대 이런 강의는 없대요. 우리나라만 있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토익 점수 만점 받으려고 한국에 와서 학원 다닌다고 하더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를 많이 상장한 거래소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상장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자기네들이 상장 기준을 만들어 놓고 상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대표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업비트. 업비트 보면요. 사정 검토, 세부 검토, 상장 심의위원회 의결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들이 오케이 합시다 그러면은 상장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체크를 한대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법인이 실체가
하게 존재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개발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되어 있다. yes, no, 나더러 모르겠다. 그쵸? 그 다음에 1번에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법인 혹은 재단이 있는 경우 블록체인 관련 개발 역량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였거나 역량이 있는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적인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했다. 기술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표절이나 사기 등 평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평판이 안 좋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사업 계획에 중대한 이슈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어. 만들어야 돼. 그런데 보니까 이거 만들 이유가 없어.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하드캡이나 마켓캡 자체가 시장의 크기와 비교했는데 너무 과도해. 시장은 100인데 이 하드캡은 1억을 딱 써놨어. 이걸 갖다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 경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 이 지금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돼서 경제자들의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이런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 다음에 데모라든가 프로토타입입니다. C제품, MVP는 C제품이에요. C제품, 알파, 베타 등 사전 모델 구축하여 테스트를 했는지 이런 거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제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걸로 평가를 해서 야 우리 거래소는 상장합시다. 상장하지 맙시다. 이거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코인원은 이렇게 9가지 항목으로 비즈니스 모델 거래소에 상장할 건지 아닌지 평가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지속적으로 화폐니까 영원히 살아남느냐, 지배 구조가 투명하냐, 혼자 돈 받고 날르지 않느냐 이거죠. 그쵸? 토큰을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분배 계획이 잘 되어 있느냐, 그 프로젝트에 비전하고 가치가 있느냐, 거의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쵸? 실제 이 코인이 마켓 사이즈가 적정하냐, 그 다음에 실제 사용성이 있느냐, 사용할 때가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완 트랜잭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 사용성이 없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팀 구성이 잘 돼 있느냐, 파운더가 리더십이 있고 기술적으로 있고 사업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느냐, 그 로드맵이 있고 로드맵 달성률이 얼마나 높으냐, 그리고 시장에서 유통이 될 거냐, 요거 가지고 코인원에서는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빗 있죠. 코빗은 거의 비슷해요. 그쵸? 팀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지속성이 있느냐, 투명성이 있느냐, 확장성이 있느냐, 사용성이 있느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빗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빗성 같은 경우도 적정성 심사를 하는데 모니터링해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발족해서 진행을 하고 이게 쭉 이게 그 거래소 사이트에 가면요 각각 다 자기네들이 상장 기준이 다 있어요. 내가 빗썸에 등록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빗썸의 상장 기준, 내가 코인원에 등록하겠다
그럼 코인은 상장 기준, 내가 코비스 하겠다, 업비트 하겠다, 그럼 상장 기준을 잘 보고 거기에 맞게 그 백서라든가 이런 걸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어서 ICO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ICO는 블록체인 토큰 관련해서 클라우드 펀딩하고 똑같은 건데 2017년에 국내에서 ICO를 전면 금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정부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특별법이 지정되지 않은 거예요. 특별법이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사기꾼들은 더 극성을 부리는 거야. 이건 문제가 없다, 그냥 하면 된다, 법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기꾼들, 다단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사수 신행이라고 아시죠? 유사수 신행이 돈 얼마 정도 주시면은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돈을 대박을 터뜨려 드리겠습니다. 다 불법이죠. 다단계도 불법이고 유사수 신행에도 불법이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지금 국내에서 ICO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ICO 관련돼서 뭐 설명회 한다든가 다 불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ICO를 하기 위해서는 ICO가 허가된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서 ICO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강남에서 계속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뭐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 그럼 거의 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사기 아니다, 이건 다단계 아니다, 이거는 다단계 방법을 벗어난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투자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ICO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보완해서 나온 게 IEO라는 게 나왔어요. IEO. 그래서 IEO는 그 Exchange Offering, Exchange Offering.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초기 거래소 공개라고 얘기합니다. 거래소 공개. 그래서 이 ICO는 백서 하나만 잘 만들면 투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IEO는 MVP, Most Valuable 플레이어가 아니라 미니멈 비주얼 프로덕트, 시제품이죠. 시제품을 개발한 후에 ICO를 진행하는 것을 IEO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거래소 상장하기 전에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최소한의 개발 자금만 확보하는 거.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그 IEO가 이게 익스체인지잖아요. 교환 거래소. 그러다 보니까 이 ICO 같은 경우는 그냥 백서만 있으면 본인이 다 이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은 얘들은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거래소에다 제출하면 거래소에서 이거를 투자를 받겠다 안 받겠다라고 거래소에서 그 프로젝트를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IPO 같은 경우도 실제 기업에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가 투자자를 유치하잖아요. IEO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래소, 실제 그 프로젝트를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소 상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인데 거래소 상장 아니에요. 실제 거래소에서 책임을 지고 ICO를 하는 거예요. 배포하고 판매만 하는 거고, 나중에 이게 잘 되면 거래소에다 상장을 하겠죠. 잘 되면. 그래서 이 IEO 기간에는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안 된 겁니다. 아까 그 거래소 단계 있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다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되지만 실제 거래소에서 매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IEO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해당 기업의 시제품을 어느 정도 완성시켜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이 되는 거죠. 그죠? 일단 내가 시제품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실제 가동되고 있는 거를 보면서 해당 모델의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토큰을 갖다가 토큰 투자를 받고 배포하는 걸 갖다 누가 한다? 거래소에서 한다. 거래소. 그래서 이 거래소가 이 프로젝트는 신뢰할 만하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될 만하다 라고 하면은 실제 IEO를 진행하는 거죠. 그 IEO의 장점은 사업자, 스타트업 기업이죠. 스타트업 기업은 일단 자기들이 홍보를 안 해도 돼. IPO 했을 때 증권사가 그 기업 공개를 홍보하듯이 누가 한다고? 이 거래소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 관련 내용들이 사업자는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죠. 일단 스타트 기업의 백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투자를 했어, 투자자가. 근데 나중에 사기야. 그러면은 이 투자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받은 금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거래소가 살아있다면, 거래소도 같이 망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투자자는 신뢰도가 높고 문제 발생했을 때 거래소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이중 안전 장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거래소는 왜 그걸 하느냐? 거래소는 토큰을 배포하게 되면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ICO 덕분에, 이 IEO 덕분에 신규 회원들을 유치할 수가 있겠죠. 신규 회원들. 그리고 IEO가 종료가 돼서 해당 코인이 성공적으로 런칭이 될 경우, 상장이 됐을 경우 거래소에 암호화폐가 상당히 많이 되면 거래소 브랜드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옥 먹고 알 먹고 뭐 가재 잡고 고랑 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셋이 다 좋은 거예요. 사업자도 좋고 투자자도 좋고 거래소도 좋고.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도 투자자겠죠. 그 인증, 자기 인증을 안 해도 되고 거래소에 가가지고 그죠? 몇번 받으면 되니까 스캠 논란을 피할 수 있고, 거래소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이 되는 다단계나 유사수신 행위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거래소에서 잘 되면
거래소에서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게 이제 IEO의 장점.